하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 딸은 평생 못 걷습니다. 미국 의료계 최고 두뇌 5명이 함께 내린 결론이었죠. 그 말을 믿고 6년을 휠체어에 앉힌 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도착 3일 만에 발가락이 움직였고 일주일 뒤 아이는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병, 한국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감동,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까지. 이곳은 감동 비행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연방 공무원 에반 윌리엄스입니다. 아내 테레사는 하버드 메디컬 센터 신경정신과 교수죠. 우리 부부는 그야말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6살 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걸을 수 없었죠.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 때 엘리자베스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발달이 늦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다리는 경직되어 있었고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죠. 우리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부터 시작해서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까지. 정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진단을 받은 곳이 바로 하버드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했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하버드의 소아신경과 전문의 5명이 엘리자베스를 종합적으로 진찰했습니다. MRI 촬영부터 시작해서 근전도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2주는 정말 길고 답답했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뇌성마비라는 진단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저희 부부를 진료실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부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태어날 때 뇌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걸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내 테레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신경정신과 교수면서도 딸의 병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료계에서 일하면서도 딸 하나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최고급 전동 휠체어를 주문했고 집 안 곳곳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가정 물리치료사도 고용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리치료는 매일 2시간씩 진행됐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엘리자베스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시켰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만 보였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인터넷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봤고 외국의 사례들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뇌성마비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어요. 외출할 때마다 휠체어를 챙겨야 했고 갈 수 있는 장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못하는 엘리자베스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엘리자베스는 휠체어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엘리자베스가 태블릿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같은 또래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한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 나도 저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저는 엘리자베스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엘리자베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빠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한국은 아픈 사람도 잘 고친다던데요. 나 한국에 가보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6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 동생이 한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엘리자베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나 봅니다. 한국에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특히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순진한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료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 테레사와 진지하게 상의해봤습니다. 테레사, 엘리자베스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테레사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버드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다른 나라에서 고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잖아.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때 동생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재활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뛰어난 물리치료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 분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미군 부대에서 사고를 당한 군인이 있었는데 미국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했던 환자를 그 병원에서 되살려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냐고, 언제 가냐고 매일 물어봤어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테레사도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하버드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의료진들과 교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재활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엘리자베스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직접 와서 진찰을 받아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엘리자베스에게 말해주었어요. 엘리자베스, 우리 한국에 가자. 아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에 가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우리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신기해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은 강남구에 있는 큰 병원이었어요.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났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통역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오지 않은 게 후회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직접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박지연 선생님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지연 선생님은 엘리자베스를 보자마자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물론 엘리자베스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진찰이 시작됐어요. 박지연 선생님은 엘리자베스의 하반신을 천천히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근육 상태를 확인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체크했어요. 그 과정이 정말 세밀했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진찰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몇 분간 조용히 진찰을 계속하던 박지연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뇌성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놓친 거예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버드 전문의 5명이 공동으로 진단한 결과를 부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한국 의료진이 뛰어나다고는 해도 몇 분 만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 테레사가 조금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하버드에서 수십 명의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번복할 수 있나요? 그때 박지연 선생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DMZ 지뢰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병사가 있었어요. 모든 의료진이 식물인간이라고 진단했는데 저만은 그 병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병사는 1년 후에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환자를 제대로 보려면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봐야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 가진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지연 선생님은 엘리자베스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MRI 재촬영부터 시작해서 도파민 반응 검사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놓친 게 있다면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박지연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DMZ 지뢰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병사를 되살려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박지연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병사는 당시 21살이었어요. 지뢰 폭발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에 실려왔죠.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병사의 침대 옆에서 물리치료를 계속했어요.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정말 회복이 됐나요? 네. 몇 달이 지나자 병사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눈을 떴어요. 1년 후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더군요. 그 병사가 박지연 선생님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선생님은 자신의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박지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매뉴얼대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보려고 하는 의료진이었습니다. 아내 테레사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버드에서도 이런 의료진은 만나기 어려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하지만 박지연 선생님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박지연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나 봅니다.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는 유독 밝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밀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버드가 놓친 게 있을까요? 박지연 선생님의 직감이 맞을까요? 그 답을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밀 검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래도 큰 기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나 봅니다. 박지연 선생님이 아이 곁에서 계속 달래주었어요. 한국어로 된 자장가까지 불러주면서 말이죠. MRI 촬영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번 찍었던 검사였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촬영 기사분도 정말 꼼꼼하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도파민 반응 검사였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검사였어요. 박지연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로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반응을 보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특정 질환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틀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호텔에서 엘리자베스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진단이 나올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진료실에 앉자마자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MRI 재판독 결과 엘리자베스의 뇌에는 뇌성마비를 일으킬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도파민 반응 검사에서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엘리자베스는 도파 반응성 근긴장 이상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치료할 수 있나요? 박지연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병은 뇌성마비와 증상이 비슷해서 오진되기 쉬워요. 하지만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병이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도파민 관련 약물을 투여하면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심지어 완전 회복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버드의 오진이 밝혀진 것이었거든요. 미국 최고의 의료진 5명이 공동으로 내린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딸이 6년간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테레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딸에게 죄인이야. 6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엘리자베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박지연 선생님이 우리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제대로 치료하면 됩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도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증상만 봤기 때문에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치료가 가능한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즉시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도파민 관련 약물을 단계적으로 투여하면서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엘리자베스, 곧 걸을 수 있게 될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걸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한국에 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와 뛰어난 의료진이 있어도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자베스가 걸을 수 있게 될까요? 박지연 선생님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 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첫날이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이 엘리자베스에게 작은 알약을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도파민 보충제야. 이 약이 너를 걷게 해줄 거야. 제가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는 약간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용감하게 삼켰어요. 아, 써요. 첫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선생님, 언제 효과가 나타나나요?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진단이 틀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반, 빨리 와봐요. 아내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고 일어나서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지금 발가락 움직인 거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아빠, 제가 움직인 거예요. 아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테레사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엘리자베스가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은 차분하게 엘리자베스를 검사해 보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네요.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아파요. 제가 허리를 세울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의자에서 허리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리치료를 병행해보죠. 약물 치료와 함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해요. 네, 뭐든 해보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혼자 서볼 수 있겠어? 물리치료사가 물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두 손으로 침대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섰어요. 제가 서 있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몰려왔어요. 박지연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엘리자베스. 저와 아내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계속 반복했어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자베스, 한 걸음만 걸어볼까? 박지연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한 걸음을 뗐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걸었어요. 아빠, 제가 걸었어요. 진짜 걸었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 한국어로 말했어요. 박지연 선생님께 배운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음은 어설펐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몇 주 더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완전 회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걷는 영상을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걷는 영상을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제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반, 이게 정말이야? 엘리자베스가 걷는다고? 정말이야. 한국 의료진의 실력이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이 영상이 뜻밖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내의 하버드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테레사, 정말 엘리자베스가 걷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이야?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하버드에서 뇌성마비로 진단한 아이가 한국에서 걷는다니.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 기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포기한 아이가 한국에서 걸음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한국 언론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JTBC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지연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박지연 선생님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치료는 기계보다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진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의료계에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사례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박지연 선생님이 제공한 의료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명백한 오진 사례였다는 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미국 의료협회에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센터의 진단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먼저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하버드도 놓친 병을 한국에서 고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BC도 뒤따라 보도했어요. 유럽에서도 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도파 반응성 근긴장 이상증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JTBC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했어요.
박지연 선생님과의 인터뷰도 요청했지만 선생님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박지연 선생님은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치료는 기계보다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진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동료에게서 들은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병원에서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대요. 이 사건이 의료계에 큰 교훈을 주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장비와 뛰어난 의료진이 있어도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진짜 뛸 수 있어요. 그래, 엘리자베스.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내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박지연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가야 해요? 그래야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엘리자베스를 기다리고 있잖아. 마지막 진료일에 박지연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조그만 편지 봉투를 박지연 선생님께 건넸어요.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다시 한국에 올게요.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지연 선생님이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마워요, 엘리자베스. 꼭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자베스가 앞으로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해요. 정기적인 검진도 받아야 하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아빠, 박지연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래, 엘리자베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품고 떠나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기적을 만난 거죠? 그래, 정말 기적이었어.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버드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오진이 있었지만 당신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죠. 동료가 대답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어떻게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한국에 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가끔 박지연 선생님께 안부 메일을 보내요. 선생님, 엘리자베스가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선생님은 항상 짧지만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세요. 다행이네요. 엘리자베스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아빠, 저 정말 박지연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엘리자베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럼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죠? 물론이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다시 한국을 찾을 거야. 한국은 우리 딸을 살려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때로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 기적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